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출근 제리 멘토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삼성전자 외 7개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에는 12년간 재직했고 삼성전자 퇴사 후에는 3년간 총 7개의 회사에 재직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쿠팡에서 채용 전문 팀을 만들어 팀장도 해보았고, 중견기업인 인터파크에서, 그리고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부터 수백 원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까지 모두 다 다녀봤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외국계 기업 면접에 합격했지만 입사하지 않은 기업도 있어서 한국 내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기업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2020년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 대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회사와 최악의 회사를 말씀드리면서 취업 또는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회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고의 회사는 삼성전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노력하기만 하면 어떤 제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 입사 첫 해 신입사원으로 과제 비용으로 1.5억 정도를 배정을 받았고요. 정말 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을 받았다면 제가 생각하고 만든 것이 실행되는 규모가 최소 제가 속한 사업부 최대는 글로벌 규모였습니다. 즉, 회사에 도움이 된다 판단되면 예산에 고민 없이, 돈에 고민 없이 일을 해볼 수 있고 그 범위는 세계적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자면 무선사업부에서 스마트폰 하드웨어 개발을 한다면,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출시를 한다면 전 세계 구석구석에 내가 설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천만 대 스마트폰이 깔리는 것이죠. 또한 재직할 때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삼성전자 동료들이 가장 젠틀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회사에도 훌륭한 동료가 있지만 저의 의미는 평균적인 동료들의 질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함께한 사람들. 회사 문화도 제가 경험한 어떤 회사보다도 가장 사람 중심이었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간혹 삼성전자의 관료와 같은 부분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말씀에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사실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오랜 경력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삼성전자에서 보고서를 한자로 쓴다거나 맨 끝에 이 사항을 붙인다거나 웹에서 들으면 구식이다 라는 쉬워할 수 있는 요소들이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기획 또는 보고서의 논리와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정말 삼성전자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실용적인 편이죠. 한 번은 국내 5대 대기업에 다니는 인사 담당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떨지 되게 매우 궁금해하고 있고 알고 싶어할 정도였었습니다. 삼성전자 출신들이 다른 회사에 이직했을 때 늘 하는 말이 시스템이 없다, 시스템이 어디 있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할 만큼 삼성은 회사 운영 시스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닌 굉장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200조가 넘는 매출을 전 세계적으로 올리면서 30만이 넘는 임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굉장히 잡 시큐리티가 잘 보장된 삼성전자는 그렇게 쉽게 폄하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최악의 회사는 땡땡이었는데요. 지금도 재직 중인 동료들이 있어 제가 실명을 언급할 수 없는 점은 이해 부탁드릴게요. 겉은 번지를 하고 정말 함께하면 무한히 성장하고 성장 안에 큰 행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막 이 들끓는 열정으로 이거 고생스럽지만 성장하고 싶어 막상 딱 들어가면 그 안은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이고 맨날 데이터 드립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데이터를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느낌인 것이죠. 또한 성장을 위해 언제든 그 구성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버릴 때 그 일을 굉장히 멋지게 포장을 하죠. 데이터는 팩터이며 그 데이터를 보았을 때 열정적이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멋진 동료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어느 곳보다 정치적이며 스스로 살아가기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삶을 살아간다가 아닌 버틴다인 거죠. 마지막으로 그 회사에서는 스타트업이라는 이유가 만병통치약입니다. 사람을 자를 때도 정책을 변경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늘 그 이유가 붙습니다. 입사한 지 2주 만에 퇴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 역시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계속 다녔는데 지금 돌아보면 2주가 아니라 입사 1주 만에 퇴직을 하거나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은 시스템을 통해 움직입니다. 물론 이 때문에 관료적이고 느리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결론적으로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회사들은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대표가 바로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업은 그 사이의 대표를 보세요.
그 회사의 대표의 회사 운영 철학, 활동, 말 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단, 신문 등 외부 매체를 통해 알려진 것은 믿지 마세요. 대부분이 돈을 주고 만들어진 홍보 수단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대표와의 면접 때이며 그때 면접을 당하지만 말고 지원자로 대표를 면접하세요. 이 법칙은 중간 크기의 기업을 갈 때도 똑같습니다. 중견 크기의 기업에서 대표 면접이 없다면 우선 대표가 어떤 분인지 검색을 통해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면접에 참여하는 면접위원이 입사 후 함께할 분들입니다. 그 면접위원이 대표라고 생각하고 지원자로서 함께하면 함께 일할 분들인지 잘 판단해 보세요. 면접 후 대표 또는 함께할 리더가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 회사는 믿고 걸으세요. 참고로 제가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삼성전자를 퇴직한 이유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서이고 그것은 시작해서 저로 끝나는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 다른 것이고 세상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맞고 틀리고와 같은 가치 판단보다는 각자의 정답을 찾아서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안녕.